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장인건 HLB 부사장의 미국 FDA 허가 추진 배경과 주요 이슈에 대해서 대응 관련되는 부분 지난번에도 있었는데요. 한 번 더 이제 언론사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선물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0.71% 하락세죠. 우리 시간으로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새벽에 결정되는 9월달 FMC의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어떤 달러 강세가 우리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에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한 1,400원 부근까지 갔을 때 이제 정부 현재 개입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환율이 좀 내려왔는데 오늘 다시 또 5원 60전 정도 0.40% 올라오면서 1393원 정도 원달러 환율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 선물에서 매도세, 개인들은 뭐 소폭 이제 매수세를 했습니다만 기관 쪽에서는 이제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이런 장기 투자 주체 같은 경우는 매도세였고요. 단기 이제 정건사 위주의 금융 투자는 거래소 코스닥에서 좀 매수를 하고 선물 쪽에서도 매수를 했습니다만 시장의 어떤 하방은 계속 이제 코스닥이 2% 넘게 좀 급락하면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나마 이제 폐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이제 선전을 했는데요. 이쪽 섹터들도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하락폭을 좀 키웠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하락 종목 수도 보면 대부분 종목이 뭐 하락을 하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이번 주 어떤 시장의 힘듦을 또 이제 보여주는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HLB 관련된 부분에서 기사 한 꼭지를 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제 장인건 HLB 바이오 전략 이제 기획본부 부사장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모 학회 때도 이 국내 이제 언론하고 이제 인터뷰 기사가 한번 나왔는데 아침에 한 번 더 있죠. 바이오 스펙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용 정리를 한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좀 깁니다. 리보세라님과 캄넬리주마의 병용 관련되는 허가를 추진했던 근거와 어떤 경쟁력이 데이터에 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불거지고 있는 논란 관련되는 뭐 이슈에 대해서 회사는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그리고 향후에 상업화 계획 관련되는 부분까지 내용들 언급한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켓은 이제 내년 초죠. 캄넬리주맘과 이보세라님이 병용 관련되는 NDA 신청은 이 다음 달에 있는 프리-NDA 이후에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 한 달 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양쪽 다 이제 협의를, 항서제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 1분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간암 1차 치료제 간에서 병용요법의 허가 가능성이 온 시선이 몰려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이제 빠르게 뭐 회사가 한다라고 합니다만 최대한 이제 서두르고 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어떤 입장입니다만 이 항서제약하고 같이 이제 해야 되는 상황. 이번 임상 3상에서는 항서제약이 주도하고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공동자금을 뭐 지원한 조인트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요. 아시다시피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리보세라님의 중국하고 국내를 제외한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HLB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자,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자국에서 이제 의약품 약가 인하의 어떤 악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어떤 임상뿐만 아니라 해외 쪽의 어떤 진출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 보다는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리보세라님의 어떤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HLB와의 협업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PD1 계열의 캄넬리주맘도 이제 미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게 아니었죠. 이런 상황인데 이제 병용이 관련되는 이 부분을 진행했던 부분이 FDA가 이제 이상 관련되는 데이터를 인정해 준 부분도 있고요. 2020년도에 이제 로슈의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이 FDA에서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경쟁사들도 병용으로 임상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했던 부분들이 많죠.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이 면역관문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세 번째 정도로 자국에서는 허가를 받은 후발주자입니다만 이 간암 1차 치료제 임상을 처음부터 이제 글로벌 3상을 디자인해서 했던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모 이제 결과 발표, 데이터 발표 위에 부작용 관련되는 어떤 데이터, 그 다음에 인종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로슈의 2020년 대비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데이터가 우월하지 않다. 여러 이제 뭐 언론지상에서 나오는 어떤 부분에도 불구하고 허가 추진의 어떤 자신감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일관된 어떤 이제 지표에서 효능 데이터는 낮지 않습니까? OS 값이라든지 PFS 값이라든지 해저드 레이시오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이 티로신키나제 억제하고 PD1 계열의 약물 병행 투여 조합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대지군 대비해서 효능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던 이 부분을 가지고 강한 어떤 허가 추진의 어떤 자신감을 지금 계속 이제 회사는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OS 값이 간암 1차에서는 가장 긴 22.1개월 일단 데이터를 냈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맞는 부분이고 에스모 학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절대적인 수치는 뭐 개별값이고 다른 임상과 헤드 투 헤드로 지금 비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소라페님하고 비교해서 지금 OS 값과 PFS 값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그다음에 해저드 레이쇼 값도 지금 확보한 것이 가장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 요소로 회사는 지금 보고 있고 FDA 관련된 허가까지 진행하는 어떤 자신감을 좀 표명을 한 거죠. 그리고 2019년도부터 올해 이제 4월 달까지 진행됐던 임상 3상은 오픈 라벨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제 로슈의 아바스틴과 티센트릭도 오픈 라벨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픈 라벨 관련되는 부분에서 회사는 크게 지금 문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한 어떤 FDA도 그렇지만 이 위약군 관련되는 부분을 여러 군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크게 이 부분에서는 문제시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되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로슈가 PD1 결과 이제 베제프 관련되는 이 병용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내면서 여러 이제 이 면역관문 억제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뛰어들었거든요. 표적항암제를 병용으로 하든 추가적인 면역관문 억제제를 하든 굉장히 뛰어드는데, 리보세라님도 이런 신생혈관 억제제의 선택성이 높은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약물이었고 PD1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리보세라님은 뭐 면역관문 억제제든 세포독성 항암제든 여러 암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슈의 임상 디자인을 참고해서 3상을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프로토콜 설정하고 이 부분에서 FDA에서 공고를 받아서 진행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슈의 임상도 오픈 라벨로 진행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더블 블라인드 이중맹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위약을 여러 개 이제 만들어내는 경우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이제 직접적인 경쟁자로 여겼던 이 키트루다 머크하고 이 에자이 렘바티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적 위에서는 실패했기 때문에 8월달 초의 분위기는 HLB와 이 항서제약의 어떤 결과가 좋은 다음에 가장 이제 경쟁력 있는 약물로 부각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였고, 그리고 임상 데이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로 측면을 보면 좀 아쉬운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죠. 통계적 위성도 확보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저드 레이시오 값도 가장 지금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논란에 이제 그 회사였던 대형에서 진양군 회장도 발표를 했고, 찌라시가 나왔을 때 또 회사가 8쪽의 PTP 문서로 또 이제 내용을 했습니다만, 계속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어떤 분위기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임상에 참여한 환자가 아시아인에 편중돼 있다는 우려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는 이제 아시아 비중이 이제 82.7, 나머지가 17.3인데 여기에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미국인, 유럽인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 1, 2상은 이제 중국에서 진행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3상을 이제 설계하고 프로토콜 승인 받았을 때 FDA하고 이 숫자는 분명히 이제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처음부터 이제 글로벌 임상으로 진행했을 때 이 비아시아권 이후 10%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FDA도 이 부분에서 딱 얼마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통상적인 어떤 부분을 만족했다라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인종별 차이가 없다는 것들도 PFS, OS값 하이그룹의 이 지오그래피컬 레이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인종별로 특별히 이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인종에 관계없이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제 데이터 값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인이나 비아시안 모두에서 이 병용으로 투여를 했던 이점이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밖에 이제 아시아인에게 높게 관찰되는 이 B형 이제 AB B형 간염 관련되는 환자 어떤 참여 비율이 70%로 이상으로 높았다는 것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이야기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그룹 분석에서는 이 B형 간염과 그 외에 그룹 간에도 좀 차이가 좀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뭔가 결과치가 좋은 어떤 이제 B형 간염 유발 환자 어떤 참여 비율이다는 논란들도 하이그룹 분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하이그룹 분석 데이터에서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된다고 일단 부사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진행한 1상과 2상의 어떤 데이터를 번역하고 검사하는 작업 등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발생 비율이 높다는 것 관련해서 리보세란 병용 투여에서 3, 4등급의 부작용이 80.5%, 대조군 소라페님은 52% 관찰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어떤 독성 이슈라든지 예측이 안 되는 어떤 부작용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는 부분들에서 긍정적으로 이제 회사가 표현하고, 고혈압 관련되는 부분은 고혈압 약으로 이제 매니저블한 어떤 수준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소라페닌 같은 경우에도 실제 리얼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손발 증후군이 항암 치료에 손발이 붓고 뭐 저리는 감각 이상 이런 것들이 나오는 어떤 피부 이상 반응 이런 것들도 좀 나왔기 때문에, 비교 대상 어떤 약물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매니저블한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우려로 FDA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논란이 될 수 없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간암 1차 치료제에 나와 있는 램바티닉 같은 경우에도 에자이에 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작용이 높고, 출시 당시에도 이제 손발 증후군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독성 관련되는 부분은 간암에서 좀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리보세란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33.1% 정도가 지금 관찰이 좀 되어 있거든요. 대조군 이제 소라페닌 같은 경우는 한 8.2% 정도가 관찰이 되었는데, 병용을 하게 되면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를 하면 이 간독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올라가는 성향이 본래 좀 있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란이 경구투용 약물이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 유연하게 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 부분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슈보다 이제 후발주자인 만큼 차별화 포인트 관련되는 부분에서 부작용에 대해서 항체 치료제보다는 경구 치료제가 부작용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처방의 어떤 편의성, 그 다음에 약가 측면에서도 뭐 비교할 수 정도의 어떤 경제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도 이 항체 치료제에서 부작용 관련되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치료 옵션 자체가 조금 만약에 이제 승인이 되면 리보세라닌가 감넬리주만의 어떤 병용 투여 대상이 될 수 있는
선택 옵션이 좀 넓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이제 간암 1차 치료제로 티센트릭 아바스틴 병용 투여했을 때 상등급 이상의 출혈 부작용이 27.3%, 치료 중단을 이어진 게 16.7%였는데요. 사망이 또 3건까지도 있었습니다. 리얼 데이터에서 실제로 이제 처방을 했을 때 어떤 데이터죠. 그리고 이제 올해 4분기에 이제 그 FDA 승인 여부가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와 테레멜림 주무맘 같은 병용요법도 이 연내에 이제 시판 허가 관련되는 부분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제 비교 대상은 아니죠. 여기는 이제 면역감염 억제제 이제 두 가지 PD-L1과 CTLA4 관련되는 부분 타켓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CTLA4 같은 경우는 티로신키나의 억제제와 아예 이제 기전이 좀 다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치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데는 이제 이 부분에 영향이 뭐 직접적인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PFS 값에서 CTLA4 병용요법이 소라페니까 좀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OS 관련되는 부분들만 이제 이점을 확인했다라고 또 이제 이 부분에 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레바 테라피틱스가 이제 상업화까지 가고 CMC 뭐 인력을 충원해서 미국 내에서 이제 직접 판매를 준비하고 있고요. 기타 국가에서는 라이센스를 줘서 별도의 이제 유통 파트너 관련되는 부분들을 진행할 어떤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올해 FDA 신청이 예상되고 있는 선양 남성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이제 그 인디케이션 확장이 예상되는 뭐 대장암이라든지 임상이 완료된 위암 이런 어떤 암종으로 계속 확대되는 어떤 부분들은 회사가 계속 이제 가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고 뭔가 좀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스토캐스틱 어떤 차트를 봐도 이 6월 달에 이제 주가가 그 하계 모멘텀으로 올달 6월 달에 올라갔던 어떤 흐름들, 그리고 데이터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한 3개월 좀 넘게 해서 다시 여기 침체 존까지 지금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하락의 속도를 보게 되면 이 ADX 지표를 보시게 되면 내려가는데 속도가 이렇게 추세가 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렇게 추세가 강하고 내려갔을 때 추세가 강하면 좀 이제 문제가 됩니다만 이렇게 돌파를 하고 못 올라간 게 9월 13일 그러니까 추석 연휴 끝나고의 어떤 흐름 굉장히 좀 아쉬운데요. 4일 연속 5일 연속까지 지금 좀 내려오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내려올 때 이제 거래량은 좀 줄면서 추세는 좀 행보 추세의 흐름에서 침체존으로 좀 들어갔죠. 자, 이런 부분들의 수급 영향이 계속 있는 부분들이 오늘도 프로그램 쪽은 이제 매도가 들어가면서 이 공매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수량 자체도 이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좀 늘었죠. 시간에도 지금 한 100원 정도 빠지면서 42,000원은 이제 저번에 유상증자 나왔을 때 어떤 바닥 가격이거든요. 그럼 일종의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시장의 영향을 받습니다만 쌍바닥의 어떤 흐름들을 8월달과 9월달의 흐름을 맞추면서 거래량을 줄이면서 뭔가 이제 10월달에 이벤트를 조금 이제 가격 조정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 바로 이제 안 올라오고 이번 주에는 또 이제 FMC 이슈가 있는 어떤 상황들을 수급에도 반영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10월달 이후에는 그 프리-NDA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노믹의 이제 교무세포종 탑라인 발표, 그 다음에 이제 연내에 선양남성 관련되는 NDA 신청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은 연말까지 계속 있는데 이 부분들을 또 언제쯤 반영할지, 유중에 관련되는 9월 28일 기준일 그 이후로 또 변동성이 또 확대될 수 있는 어떤 구간들인데요. 아무튼 이 부분들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